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우리 오늘 아침 라이브에 정말 든든한 보험 같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보험회사 계열사죠. 그러니까 교보니까 교보도 실손 있죠? 있죠. 교보로 가겠습니다. 네. 뭐 이사님한테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 제가 교보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약간 올랐습니다. 예, 뭐 나스닥 위주로 길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네. 어제 하루에 미국 시장 그냥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어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제 나온 게 아니고 그저께 나온 건데 어제 반영되면서 그냥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그냥 웬만큼 올라온 게 아니고요. 구글 제미나이 부각되면서 알파벳이 5.3% 올랐고요. AMD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뭐 별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규 AI 반도체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하고 공급 계약 체결 다 됐다. 어제 9.89% 10% 올랐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저기 무슨 세븐이라 그러죠? 저기 매그 세븐. 예. 저 주식만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 현상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대세 상승할 때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섹터만 올리는 차별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죠. 뭐 주식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기술주, 그 중에 AI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1.37%, S&P 500이 0.8% 올랐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청원 건수는 예상 22만 2천 명이었는데 22만 명으로 뭐 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애플이 1%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2.4% 오르고 마이크론이 0.7%, 인텔이 2%.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과 AMD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지금 차트 몇 개만 오늘 좀 볼 겁니다. AMD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봉이 아니고 어제 10%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주봉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에 쭉 화살표 그으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내려간 게 작년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올해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고점 찍고 3개월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건 이제 신고가에 근처에 간 거거나 또는 신고가 냈고요. 근데 이 후발 종목들은 이 하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AMD가 어제 오름으로써 이걸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에 있는 종목들이 이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시장은 좀 더 견조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이런 종목들 몇몇만 이렇게 올렸지. 제가 이제 맨날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이 일봉입니다. 이게 쭉 수평선, 횡선을 그은 거는 직전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며칠째입니까? 옆으로 간 게? 옆으로 지금 한 7, 8일째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걸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 얘가 횡보하고 있다? 야, 무지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이에 CPI, PCA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나오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피봇이나 아니면 이번에 금리 동결, 뭐 완화적 스탠스 뭐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얘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이벤트가 끝나면 결국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조정이 이번 12월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양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팩트는 상당히 견조하게 물량 소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방향보다는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3% 하락했고 코스닥 0.77%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가만히 보시면 2492포인트잖아요. 2500포인트를 넘겨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권에 들어갔고요. 동시 만기에 들어갈 때 최근에 과거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수개월 동안은 어떤 특징을 좀 보였냐면 외국인들이 동시 만기를 앞둔 그 전주에 선물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동시만기 앞두고 외국인이 예. 선물을 매수하고 기관들은 기관은 선물 매도를 하고요. 아니 저희 현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기관들은 매도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동시만기 끝나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해 선물을. 그러면서 선물을 다시 매도하고 끌어내려. 현물은 또 사고. 네. 예.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추정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만기가 되면은 그 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거나 롤오버하면서 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매수세가 보이면서 시장을 좀 탄탄하게 있다가 동시 만기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툭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좀 아시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을 매도하면서 툭 떨어진다는 게 선물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현물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선물 지수가 빠지니까 거기에 동시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따라오면서 지수, 우리 현물 지수, 현물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그런데 F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선물이 빠지면서 선물을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탄탄하게 있거나 오르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선물을 매수하면 네. 보통 현물을 팔아서 예. 그 현물이 결국 현재 시장을 좌우할 거 아니에요? 현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죠. 반대인가요, 그게? 예, 선물을 매수하면 소위 선물이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현물 주식을 금융투자에서 따라서 사죠. 차익거래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 예. 현물은 주식은 우리 금융투자에서 차익거래하는 금융투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있거나 유동성 네. 풍부할 때는 눈에 별로 안 띄어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때는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이 있는 전주서부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특징은 4대 대형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미약품, 종무당, 녹십자, 유한양이 강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면서 중소형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들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차별화 수급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동시만기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 역시도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봉 차트도 지금 이 수평선을 이거 그어놓은 거는 우리 급등한 날이 있었잖아요. 언제냐면은 공매도 금지 발표되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여기 급등한 것을 이제 넘어서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닥은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역시도 보시면 여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거기처럼 네. 지금 이게 꽤 됐습니다. 2주 정도 되잖아요. 2주 동안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2,5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좀 축소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요걸 계속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바램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전망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요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얼마죠? 저 위에가 173,600원입니다. 73,600원. 예. 이걸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뭐 차트나 지금 움직이는 보면은 좀 그렇게 보여져서 이 삼성전자의 이 일봉 차트를 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얘가 이걸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추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전히 여기 그냥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의 특징은 그냥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납품 수주 요거 수주권으로 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전에 있었던 그 공매도 금지로 상한가 간 날 그걸 돌파했어요. 이번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돌파하고 지금 이 아래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물론 다 못 쫓아왔어요. 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 후에 조정해서 이게 되밀리지 않고 이 근처에서 머물러 있다면 역시 이쪽에서도 좀 온기를 불어줄 수 있는 이런 모양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종목의 차트는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입니다. 차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주가 움직임은 면밀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 주에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그냥 등락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급등했다가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다. 일부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이벤트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 날 이거 맨날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 12, 13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저는 요거는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점도표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커멘트 굉장히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변했어요. 국제 수익률도 그렇고 CPI, PC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도 있지만 고용 보고서는 약간 증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혹시 뭔가 변화가 생겼나? 요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걸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12월에 수급 요인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시만기가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이번 달 12월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이 동시만기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동시만기거든요. 근데 1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다음 주에 동시만기예요. 선물로 동시만기입니다. 우리는 둘째 주고 그쪽은 셋째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에서 동시만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곡점을 늘 가져왔고 그래서 중요하게 이 수급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미국은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보다도 개별 주식의 선물과 개별 주식의 옵션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동시 만기 때 시가총액이 큰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커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등락이 꽤 우리가 흔히 보는 매크로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거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오늘 미국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발표되는 게 중요하고요. 실업률은 3.9% 예상하는 것 같고요. 고용은 약간 증가하는 것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월가의 전망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FOMC 회의를 앞둔 관망 지속 속에 종목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물 옵션 포지션 정리 수급의 영향이 확대되는 그래서 등락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사실 저는 어제 알파벳이 급등하고 AMD 급등하고 또 AI 칩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동시만기 앞두고서 뭔가 수급 움직임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급등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시만기 영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더 특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지금 12월에 대한 큰 기대감을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황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섹터나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뭘 보고서 움직이느냐면 1월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벌써 연말이 됐나 봅니다. 제 입에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연말 되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연초에 있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CES.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가잖아요. 예,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네네. 여기서 뭘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걸 소개하고 이런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1월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은 북클로징 거의 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움직임이 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냥 지금 거래되는 건 거의 대부분 그냥 단기 거래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대주주 요건 회피 메모리 뭐 또 나온다. 최근에 또 기대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확대되는 거 아니야? 상향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대를 했다가 이제 매물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수급 요건이잖아요. 기업의 가치 변화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급 요건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 등락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AMD가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삼성전자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만약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좋은 쪽으로 않는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도 낮았고 주가가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시장의 칩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졌던 이유는 이 AI 칩 얘기를 계속하면서 HBM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거는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물론 원래 납품했던 건 있었는데 최신 사양을 납품하지 못한다. 그래서 12월에 테스트가 끝나고 1월부터 납품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못하느냐 이걸 계속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제일 공급처는 AMD예요. AMD 제일 벤더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AMD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AMD가 AI 칩을 공개하면서 얘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여기에 연동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AMD가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삼성전자 후반 기업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삼성전자가 뜨면 후반 기업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별로 못 움직인다. 그러면 12월 지수 전체에는 큰 뭐 재미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삼성전자 움직여주면 그렇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AI 또는 HBM 또는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체 우리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요 부분은 좀 오늘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애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뭐 역사적 신고가지 근처에 그냥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애플은 그냥 질금수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4분기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반면에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3주간 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가져왔고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있잖아요. 그 낸드 플래시 만드는 미국 회사 웨스턴 디지털에서 낸드의 판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고객한테 서한을 보한 데 있었습니다. 지금 LCD 제품은 2024년 상반기까지 판가 인상 예상하는데 지금 낸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쪽은요. 낸드 제품은 향후 수개 분기에 계속 인상을 해서 현재 가격보다 55% 이상 높은 가격 누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 제가 이거 원문을 읽어봤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게 썼어요. 고객한테 보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도 들어있냐면 현재 가동률을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납기 기한이 혹시 수요가 늘어나면 연장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문으로 고객한테 이렇게 보낸 서한이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번 뉴스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이 얘기를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저점 찍었다. 뭐 내년에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 감론을 막 있지만 지금은 어떻든 고정 디램 가격이 저점으로 또 올라오는 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팩트니까 뭐 좋아지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를 가져올 때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새로 발표된 거, 보고서가 새로 발표됐을 때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D램이 2분기 대비 18%, 낸드는 2.9%. 낸드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HBM이나 D램 쪽을 더 주력으로 빨리 가동을 하는 거지 낸드는 좀 더 늦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낸드의 이 반등이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무튼 SK하이닉스는 전분 대비 34%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낸드가 3분기에 바닥 확인을 하고 4분기에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웨스턴 디지털에서 고객들에게 이 판가 인상한다라는 뉴스를 지금 포함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확실히 이쪽에서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뉴스가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올해 메모리 부분은 약 38% 성장이 감소됐는데 오히려 역성장한 거죠. 내년엔 D램은 약 88%, 낸더는 약 49망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탈화석 연료 시대 가속화를 확인해왔다.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좀 얘기가 긴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두바이에서 기후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나 우려로 인해서 ESG가 후퇴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이 펀드들도 많이 지금 해체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후퇴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비 50% 증가하고 테슬라는 중국의 기가팩토리 확충을 재개하면서 저가 전기차 대량 양산을 하고 인도에서 30년까지 신차의 30% 이상 전기차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건 후퇴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주춤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걸 가속화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급락해왔고 국제유가 관련된 ETF, ETN이 큰 폭 하락했다라는 뭐 차트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죠. ETN이랑 ETF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2등 한다는 전망들이 막 나오면서 150달러 얘기 막 했어요. 이거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곧바로 그냥 이게 70달러 아래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뉴스나 이런 그 보고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투자할 때 상당히 매크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추종하지 않고 이벤트에 추종할 때 얼마나 이런 공동을 쓴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만화 앱 수익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쪽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정말 더 얼마나 더 성장할지 성장성은 굉장히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리 만화 앱 수익의 1위에서 4위가 네이버 카카오예요. 카카오 1위가 카카오 피코마인데 일본에서만 10월까지 6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서 1위거든요. 미국에서 1위?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중간에 좀 다른 내용도 좀 껴 있는데 이거 지금 제 오타인 것 같고요. 요 중간 두 줄은 AMD 쓰다가 오타가 됐고요. 1위는 카카오의 피코마, 2위가 라인만가, 3위 네이버 웹툰, 4위 카카오 페이지. 전 세계 만화 수익 점유율 77%. 2, 3위가 다 네이버 거네. 예. 1, 4위가 카카오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전 세계의 글로벌 만화 앱 수익의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다른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 만화 웹툰 뭐 이쪽으로는 굉장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예. 잘 하고 있다 이런 뉴스인 것 같네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박병창 이사님 네, 고생 많으셨고 예,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연말까지 또 잘 좀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표가 언제죠? 29일? 29일인가요? 29일 볼까요? 전날입니다. 29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럼 28일이 28일 되나요? 하겠네요. 28일 날? 예. 하루 쉬어주는 거야? 하루. 예전처럼 3일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옛날엔 여유 있게 해줬거든. 아, 저희는 뭐 주말 예전에 토요일도 열었으니까 뭘 그렇긴 했지만 저희는 장이 열리면 휴가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연말에 3일 정도 썼을 때 많이 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앴습니다. 옛날에 토요일도 했으니까. 네, 그래요. 네, 아마 28일이 나페일이 될 것 같다. 네. 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창 선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